며칠 전에도 그랬거든. 아무튼 됐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얘가 R 제곱이더라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벌써 자는 거야. 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쳐다보고 우린 뭘 생각하는 거다. 중심좌표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살펴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책에 보면 뭐 따로 정리되어 있기도 한데 만약에 중심이 0,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란 이야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도 하죠. 근데 굳이 뭐 그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중심이 0,0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니까. 요 녀석을 그래서 이제 쭉 다 전개를 하면 완전 제곱을 쭉 다 전개를 해보면 X제곱이 하나 있겠죠. 여기 Y제곱도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A가 0이면 없을 수도 있는데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마이너스 2AX라고 해서 X에 관한 1차 항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AX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B가 만약에 0이면 없겠지만 마이너스 2BY라고 하는 Y에 관한 1차 항도 존재할 거기 때문에 BY 이렇게 쓸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빼기 R제곱 하면 XY가 붙어있지 않은 상수항도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그냥 전개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눈에 좀 찍고 가자면 x도 2차고 y도 2차예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x도 2차고 y도 2차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 x제곱이랑 y제곱 개수 그 개수 둘이 같아야 돼요. 사실은 꼭 1이 아니어도 돼요. 약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거 원이야. 그죠? 중심이 어디? 반지름 얼마? 1. 이게 뭐예요? 얘도 원이에요? x 앞에 x제곱 앞에 1이 아닌데요. 상관없다고. 어차피 둘이 똑같으면 그냥 약분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당연히 이게 다 약분해서 쓰는 거야. 그냥 1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다고요. x제곱, y제곱 앞에 숫자가 같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약분하면 되니까. 대신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x 곱하기 y 이런 항은 없어요.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숫자도 있는데 x 곱하기 y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으면 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대문자 ABC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 두 개인데 위에 있는 건 보자마자 대충 티가 나는데 밑에 있는 건 가끔 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뭐 해야 되냐? 더하기 4 민영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이거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숫자가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뭐 맨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4y 더하기 6은 0. 요 세 개가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죠? 상수항만 차이 나는 거지. 셋 중에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원이다? 누가 원일 것 같아?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누가 원일 것 같아? 라는 건 이거 찾으란 이야기야. 그죠? 요거 두 개를 찾으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걸 쳐다보고 저 세 개 다 보고 이 세 개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찾을 건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돼. 그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나올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는 이야기지.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지금 보면 x제곱 y제곱 다 똑같고 x랑 y도 다 똑같으니까 완전 제곱을 만들면 그 형태는 다 똑같이 생겼겠죠. 앞에는 뭐만 차이 날 거냐면 상수항만 차이가 날 건데 맨 앞에 있는 거 살펴보면 이거 x-1의 제곱 되겠죠. 그리고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숫자 남는 거 계산해보면 지금 얼마 갖다 쓴 거냐면 5 갖다 썼어요. 여기 1하고 여기 4하고 근데 지금 여기 4밖에 없잖아요. 1을 더 갖다 쓴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죠. 우변에 누가 들어간다고? 1이 들어가요. 그죠? 그 요거 넘어가면 이제 소거가 되고 4만 남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어디?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 얼마? 1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원이네요. 얘도요. x-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하고 나서 보면 여기 1, 여기 4 하니까 5 갖다 썼죠. 근데 딱 5가 있거든요. 우변 뭐예요? 빵이에요. 그럼 이건 원이 아니라 점이에요.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건 둘 다 0인 거밖에 없고 둘 다 0이란 건 무슨 얘기야?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거 한 점만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0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마지막에 얘는요. x-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히려. 그럼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래. 반지름이 허수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이 아니죠. 이거 만족하는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음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실제로 원이고 얘는 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허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의 책에선 얘만 원이야 이러고 끝나는데 굳이 정석에선 이름을 달아놨어요. 이런 이름은 정석밖에 없어요. 딴 책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이 아니야가 중요한 거지 얘가 원이고 얘가 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역시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정석에 나와 있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우변이 r제곱이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갖겠죠. 표준형은 보자마자 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이랑 반지름을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생긴 일반형의 경우에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책에 보시면 5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요 칠판으로 그냥 같이 볼까요? 칠판에 보면 49페이지부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의 정의도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아무튼 49페이지부터 보시면 요 녀석이에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죠. 중심이랑 반지름 요 두 가지가 원을 정의할 때 필요한 섹터 두 가지니까 요거 두 개 확인하시고 그걸로 식 만드시면 되고 만드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하더라. 그걸로 자취의 방정식 만든 거고요. 저걸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x 제곱 y 제곱 x 1차 y 1차 상수항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첫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중심 좌표 만들어지겠죠. 아까 제가 여기다 3개 쓴 거. 그거 가지고 만든 중심이 요 녀석이고요. 반지름이 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남는 그 숫자 찌꺼기들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게 요 식이거든요. 이게 갚을 거 다 갚고 우변에 던지면 얘가 남는다는 거야. 요 녀석이 실수여야 0보다 커야 그래야 반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조건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굳이 저걸 외워야 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남는 찌꺼기다 그 얘기잖아. 과정을 보면 이런 건데 다 전개되어 있는 녀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다는 건 x제곱에 ax가 붙어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하겠죠. 4분의 a 제곱이 와야 돼.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여원아, 자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남는 거 우변에 던져주면 이거 내 마음대로 갖다 썼고
얘도 내 마음대로 갖다 썼고 C 더하기 C였던 거 우면으로 던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럼 좌변에 있는 거 보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 제곱이고 y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고 우변에 남는 거 그냥 이거야. 뭐 마이너스 4분의 1로 땡길까요? 이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 뭐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 이거 왜 빼기야? 미쳤나봐. 더하기지. 아 진짜 빼기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뭐다. 반지름 제곱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된다고? 요놈만 보면 된다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야 실원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 얘가 0인 게 뭐였다고? 점1이었다고. 얘가 0보다 작으면 허수였잖아요. 허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뭐 매번 이렇게 외울 거냐고. 이거 까먹기 딱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호도 헷갈릴 거고 앞에 개수도 똑같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엄청 헷갈리는 거니까 굳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하다 보면 외워질 수도 있지. 뭐 굳이 외워진 걸 잊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원리에서 나온 건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지만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더라.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더라. 중심 좌표랑 반지름 꼭 찾아보시고 반지름이 실수로 나와야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본 정석이 없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 효은이 졸리니까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야 시작하자마자 몇 분 됐어? 15분 됐어. 난 진짜 우리 딸 빼고 다른 애들은 잘 재우나 봐. 우리 딸은 절대 안 자거든요. 내가 재우려고 들어가면 앉아. 자꾸 나한테 퀴즈 내달래. 퀴즈 타임. 무슨 뭐 자 빨리. 퀴즈 3개는 풀어야 잔대. 자지 마!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예요. 이런 문제는 아마 이제 뭐 처음이니까 나오는 거지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쉽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이 원이 누구인지 원의 정체를 밝혀라 그런 이야기고 그 말은 중심 좌표랑 반지름 찾아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을 생각을 해보자. 중심 나왔네요. 그리고 1,6을 지난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반지름 찾으라는 이야기죠. 반지름 어떻게 찾죠? 얘가 중심이고 요 점을 지나간다며. 그럼 이거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죠. 중심이 여기 있고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긴 원 찾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일 거라고. 되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요. A, B 두 점 나와 있는데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할 거래. 역시나 마찬가지. 중심이랑 반지름 찾을 겁니다. 중심 어떻게 찾죠? 중심 어떻게 찾아요? 얘 둘이 지름의 양 끝이래매. 그러니까 지금 원이 있으면 지름의 양 끝점이 나온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어쩔 거라고? 얘와 얘의 중점 찾으면 그게 원의 중심 될 거라고. 오케이? 반지름은요? 반지름 그냥 어차피 거리니까 반지름 어떻게 찾아요? 아니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이게 뭐야? 지름이잖아요. 그 절반 하면 반지름 될 거잖아요. 오케이? 세 번째 거요. 점이 3개 나와 있고요. 원 찾으래요. 중심 어떻게 찾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아니 그 점 3개 있고 삼각형의 외심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점이 원을 먼저 그릴게요. 점이 3개 나와 있다고 이렇게 뭐 대충 그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찾으세요니까 역시나
중심 찾고 반지름 찾을 거야. 요 중심 이렇게 이어서 요거 삼각형 만들어 보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심 찾으세요 그 얘기고요. 우리 외심 찾는 방법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길이 다 같다. 이거 그냥 A, B라고 두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반지름이니까 다 같아요. 이렇게 찾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요. 선 그거 해가지고 무슨 선? 야, 무슨 선인지가 중요한 거야. 어떤 선? 어떤 선? 이거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 기억나? 중심선. 다시. 중선 아니고. 야, 중선은 무게중심이고. 이등분. 그냥 수직선 아니고. 수선 아니고. 수직이등분. 섞여야 돼. 수직이등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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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냥 막 외우는 거 아니고요. 원 입장에서 보면 변이 뭐야? 원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의 변을 뭐라고 불러? 현. 우린 지금 중심 찾는 중이잖아. 현이잖아. 뭐 한다고? 수직 이등분 한다고. 그래야 여기 지나가요. 마찬가지 이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을 찾는 거야. 그래야 요점 지나간다고요. 이 변에 그림 이상하지만 수직 이등분 선을 찾아야 요점 지나갈 거라고. 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다. 뭐 어차피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직선 두 개만 찾으면 되죠. 꼭지점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찾죠? 점 두 개 나와 있고 수직 이등분선은 중점 찾고 기울기 찾아서 기울기가 수직이다 하면 되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요 직선 하나 구하고 요 직선 하나 구하고 교점 찾으면 되죠. 그게 뭐다? 외심이다. 즉 이 원의 중심이다 그 얘기라고. 이렇게? 그럼 중심 찾았고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세 번째 건 굳이 요 세 번째 것만 책에서 이렇게도 많이 풀어요. 원의 방정식 중에 일반형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여기다 저 좌표 세 개 다 집어넣어. 좌표 다 집어넣을 거야. 4, 1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6이랑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마이너스 3, 0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연립해서 요 A, B, C를 찾는 거야. 3원 1차 연립 방정식 푸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취지는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도 원의 방정식이고 얘도 원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점 세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약간 불편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4,1을 집어넣으면 4-a의 제곱 1-b의 제곱이 r 제곱이고 6-a의 제곱 마이너스 3 b의 제곱이 글씨를 이렇게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귀찮잖아요. 일단 전개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귀찮단 말이야. 이 전개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빼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기가 귀찮기 때문에 어차피 때려 넣을 거면 여기다 집어넣어라. 왜냐면 얘는 집어넣은 식 그 상태로 바로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굳이 전개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좌표가 3개 나와 있는 경우엔 너무 긴가? 결론 이거라고. 귀 아파. 좌표가 3개 나와 있는 경우엔 어차피 때려 넣어서 찾을 건데 여기다 넣는 것보단 여기다 넣는 게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는 게 방법인데 책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저기다 집어넣어서 풀 생각하지 말고 그림 생각하라고. 어차피 중심이랑 반지름 찾는 거니까 외심 찾으세요? 외심 찾으세요는 우리 앞에 단원 풀 때 많이 풀었잖아요. 평면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던 거라고. 중심 찾고 반지름 찾을 생각해보면 외심 좌표는 수직이등분선 2개 찾아가지고 교점 찾으면 되네. 그걸로 외심 찾고 외심 찾았으면 꼭지점 하나 끌고 와가지고 반지름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게 산순 더 간단해요.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 산수가 훨씬 더 간단하다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3개짜리 넷방씩 푸는 거.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풀겠죠? 봐 지금 저렇게 한참 졸고 나서 깨면 수직 이등분선. 아니 모르겠다. 그냥 아니 정석의 해설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풀 거 아니야! 야! 생각해 그림.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건 좀 별거 아닌데 보통 또 책에서 많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짧게만 요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짧게만 하자면 원은 원인데 하필이면 축에 접하는 원. 어떤 축에 접하는 원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이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어. 뭐 y축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중심좌표 a, b라고 합시다. 반지름 얼마죠? 얼마라고요? 반지름이라는 건 x축에 접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접점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요 길이는 뭐다? b죠, b. 그러니까 x축에 접해요. 그러면 꼭지점에 y좌표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곱 그다음에 b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x축에 접한다는 건 꼭 위에서만 접하는 건 아니니까 밑에서도 접할 수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고 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여기 중심좌표 a, b예요.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이 얼마죠? b요. 마이너스 b죠. 그치? 지금 얘는 b가 음수잖아요. x축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뭐다? 마이너스 b예요. 괜찮죠? 그런데 요 원의 방정식 뭐예요? 찾아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오른쪽에 누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b 완전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면 그냥 b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식이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입니다. 네. 거리인데 마이너스 b가 가능해? b가 음수니까요. 중심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럼 거리가 뭐야? 2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좌표가 음수라고. 이해됐어요.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라고 해야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x축에 접하는 녀석이에요. 기억해야 될 건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를 보셔야 돼요. 얘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응용을 해보자면 y축에 접하는 녀석은 누굴 봐야 돼요? 요점 좌표 a, b라고 보면 반지름이 뭐다? a라고요. 그죠? 원이야. 반지름이 뭐다? 마이너스 a라고요. 왜냐하면 a가 음수일 거니까. 그래서 y축에 접하는 녀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 우변에 누가 와요? a제곱이 오는 거예요. a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라고. 오케이? 뭐 이것도 어차피 a제곱이랑 똑같잖아요. 멈추지 마. 계속 달리는 거야. 이제 20분밖에 안 했어. 30분 했네? 30분밖에 안 했어. 멈추지 마. 야, 문제 하나 풀었어. 어쨌든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에서도요. 하나만 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볼까요? 이거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 원 살펴보시면 이 원주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좌표 아무거나 골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쵸? 근데 요 둘레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야. 둘레 위에 있는 원 중에서 y좌표가 0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y좌표가 0인 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 이게 x축에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x축이랑 안 만나. 그럼 y좌표가 0인 점이 없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 그럼 y좌표가 0인 점이 두 개 있겠죠. 그런데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y좌표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 방정식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 y좌표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y에다 0을 대입을 할 거야. y에다 0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x-a의 제곱 b제곱 날라가겠죠? 는 0 이렇게 돼요. 뭐가 되더라?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게 y좌표가 1인 점은 x좌표 2개 있어요. y좌표 2인 점도 2개 있겠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y좌표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생겼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뭘 하나 더 기억해야 되냐면 결론이야. x축에 접한데 그러면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해가 하나밖에 없다.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다.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그 얘기예요. y에 0을 대입했을 때 x값이 하나밖에 없어. y에 0을 대입해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될 거잖아요. x 2차, y 2차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그 녀석이 해를 하나밖에 안 갖는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요. 판별식이 0이라고요. 오케이? y축에 접한대. 그럼 뭐 한다고? x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될 거라고. 판별식이 0이라고. 서서도 참 어떡하지?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해봐. 또 x축, y축 따로따로가 아니라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이 없는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또 안 그려져.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중심에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요. 왜냐면 요렇게 접점에다 그어보면 이거 둘 다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 자체가 뭐가 돼? 중심좌표가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중심좌표 뭐가 되는 거야? r,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로 볼까요? 이사분면. 여기도 r이라고 볼까요? 중심좌표 뭐가 되죠? 마이너스 r, 그냥 r이지. y좌표는 양수잖아. 그냥 아니에요. 네.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요? 3, 4분면이면 그때 이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요점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 4분면이면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면 첫 번째 1, 4분면에서 접하는 원은 효나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죠? x 빼기 r이고요.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원의 방정식 중에 얘랑 똑같은 거 있다 없다? 있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반지름되면 안 돼요. 없다. 없어요. 이거 아까 x축에 접할 때는 상관없었지만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식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4, 4분면에 있는 녀석은 x-r의 제곱이고 y 더하기 r의 제곱이니까 얘랑 달라요. 3, 4분면도 x 더하기 r의 제곱이잖아. y 더하기 r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다르게 생겼다고요. 그죠?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식은 다 다르게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몇 사분면인지를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식이 만들어져요. 지쳤어? 오케이? 그렇고요. 지우기 전에 얘도 하나만 더. 어쨌든 x좌표, y좌표, 중심에 x좌표, y좌표 생각해보면 1사분면에 접하는 녀석이면 원의 크기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항상 중심 좌표는 r, r이죠. 그 말은 중심 좌표 어디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있는 녀석은 어때요? 아이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축에 동시 접하는 녀석은 저 정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 또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니까 중심 좌표랑 반지름 차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대요. 그런가 봐요. 3,2를 지나간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래요?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하면 뭘 보라고요? 다시 x축에 접한대요. 뭘 봐야 돼요? 중심에 뭔 좌표? y좌표. 중심에 y좌표. 오케이? 그럼 중심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뭐래? 이 직선 위에 있대.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듯이 중심 좌표를 a, b라고 두면 얘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b가 뭐다? a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오케이? 또 하나. x축에 접한대요.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아니 y좌표. y좌표니까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그럼 b겠죠. b. 네네네. b일 수도 있고 쟤 자꾸 자고 있어가지고 잠 깨우려고.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일 수도 있는데 3,2를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한대잖아요. 그럼 x축 위에 있겠죠. 놀랬어? x축 위에 있겠죠. x축, y축에 3,2라는 점이 있고 요 점 지나가면서 밑에서 접할 방법은 없잖아요. 접하려면 위에서 접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생각해 보면 x축에 접한다라는 말 때문에 반지름이 b겠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먼저 완성시켜 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b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b가 a 플러스 1이랑 똑같다며. y-a-1의 제곱이 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여기 지나간다고요. 3,2 3하고 2 대입하시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 a 두 개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갑자기 끝났죠? 아니요. 따라가고 있었어요. 18-3번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원이 하나 있대요. 점 P가 원 위를 움직이는데 이거 최소값 구해보래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갑자기 나왔어. 보통 우리 저거 나오면 어떻게 풀죠? 식으로. 그죠? 그림을 안 풀고 식으로 풉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PA 더하기 PB 그럼 그림으로 풀었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보통 식으로 풀었다고요. 그래서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P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라는 녀석을 x, y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점 P가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고 원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잠깐만. 이거 그거 써야 되는데. 뭐 일단 쭉 가봅시다. 너 내가 사진 찍을 거야. 그 뭐지?
까만 동자가 없는 눈을 사진으로 내가 찍을 거야. 핸드폰 어디 갔냐? 항상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어 나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식으로 써보면 X-2의 제곱 Y-5의 제곱 X-4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얘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에요. 전개를 쭉 해보면 X 제곱이 2개 있죠. Y 제곱도 2개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x 여기는 마이너스 10y 여기는 마이너스 2y 그러니까 마이너스 12y 똑같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남는 숫자 보시면 4 29 30 4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그랬으니까 요건 1이에요.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쭉 해보면 마이너스 12x 더하기 y에 더하기 4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이에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거야. 그럼 안 정해진 건 얘네 두 개니까 x 더하기 y의 최대를 구하면 이 녀석의 최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뭐가 된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로 달라졌다고요. 기억이 날까? 옛날에 한 적이 있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 x 더하기 y 푸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 3가지 정도? 세 명이니까 하나씩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나왔을 때 이거 구하는 방법 아무거나 하나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선점 뭐라고요? 저거 2개로만 그려야 돼. 이거 가지고 얘 구하는 건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가지고 x 더하기 y 구하는 거야. 루트 씌우면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씌울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각각 씌우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x 곱하기 y의 값은 모르는 거. 모르죠. 근데 루트를 씌우면 저 그 있잖아요. 그 완전 제곱식 변형. 아니에요? 그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것도 되겠네. 근데 하나가 없는.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가 첫 번째로 듣고 싶은 대답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23단원에 보면 나와요. 이름은 딱 기억이 나. 23단원의 명제 증명에 보면 절대부등식 단원에 저거죠? 산술기하랑 같이 나오죠. 그렇다 치고 패스. 어차피 하면 되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건 x, y가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 방금 뭐 미서 말한 것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x 더하기 y의 최대니까 x 더하기 y를 k라고 둘 거야. 그래서 이 k의 최대값 구하면 되고요. 구하는 방법은 y가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이 식에다가. 그럼 x 제곱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제곱. 얘가 1이에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그런데 이 x 실수로서 존재해야 되죠. 다 전개하면 2x제곱 2kx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해요. 실근 존재한다. 그럼 뭐 생각해야 되죠? 판별식. 판별식이 어쨌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가 0 이상이죠. 그래서 k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 들어있어요. 우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최대값 구하는 중이었다고요. k의 최대값. 최대값 얼마다? 루트 2다라. 루트 2다라. 여기 끌고 오면 되죠.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 루트 2예요.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라고요? 48 마이너스 12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PA 더하기 PB는 그래프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식으로 그래서 식으로 풀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곱 더하기 제곱 중에서 정석에 있는 것 치곤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림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요. 식으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림으로 푸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책에 보면 풀이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식에 때려 넣기 전에 그림을 생각하는 거야. 원이 하나 있고요. 보기 편하게 제가 그림 돌려서 그릴게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원이 하나 있고요. 보기 편하게 바꾸면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쯤을 B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원 위에 점 P가 하나 존재한대요. 예를 들어서 P가 이런 데 있었으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구해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건데 여기서 보조선으로 누굴 그은 거냐면 A, B는 어차피 딱 좌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움직이는 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분 하나 긋고요. 요거 중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조선 2개 그어놓고 나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이걸 M이라고 할까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누구랑 같으냐면 PM의 제곱이랑 AM의 제곱을 더해서 2배 한 거랑 같아요. 뭐라고 부르죠 그걸? 중선정리. 파푸스 중선정리. 그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PM의 제곱, AM의 제곱 더해서 2배 한 거와 같더라. 인데 말한 것처럼 A점이랑 B점은 좌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M의 길이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요. M이라는 녀석 좌표도 바로 나오잖아요. A, B의 중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변하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P의 위치가 달라지면 PA도 바뀌고 PB도 바뀌겠죠. 물론 PM도 바뀌겠죠. AM은 안 바뀌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인데 이건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2배 한 거랑 같고 이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요 녀석을 보자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 찾으세요. 그건 이거의 최소값 찾으세요랑 똑같다고요. 얘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의 최소를 찾을 거고요. 요 녀석의 최소라는 건 그냥 요 녀석의 최소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의 최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M이란 점은 좌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바뀌지 않고요. P라는 녀석은 돌아다니는 녀석인데 이 돌아다니는 녀석이랑 여기까지의 거리 최소 찾으래. 어떻게 찾으면 좋아요? 그림으로. 원은 중심에서부터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은 항상 중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중심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나는 원의 둘레에 있는 점 중에 여기에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 누구인지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그거. 그래서 만나는 요점 있죠. 얘가 제일 가까운 점이에요. 그죠? 옆으로 약간 돌아가잖아요.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랑 요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길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길어졌을 거잖아요. 삼각형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크거든.
그죠? 이건 바로 간 거고 돌아간 거니까. 근데 지금 얘랑 얘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짧아요. 그죠? 얘가 제일 짧다고. 옆에 가서 그림 다시 보시면 이런 건데 원이 있고 원이야? 원이 있고 밖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저 점까지 제일 가까이 있는 점, 요 점이 가깝냐, 요 점이 가깝냐 물어보면 그걸 찾는 방법은 중심에서 바로 그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요 점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다 그 얘기예요. 돌아가면 길어진다고. 돌아가면 점점 길어져요.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 제일 멀리 있는 건 어디 있냐면 원의 중심 지나서 연장해가지고 만나는 요 뒤에 있는 애. 얘가 제일 멀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찾는 방법은 요 길이를 찾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해요. 이건 둘 다 좌표가 나와 있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야. 요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그럼 이제 그게 요 제일 짧은 PM이라는 선분의 길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중선 정리를 떠올리시면 그림 가지고 훨씬 편하게 풀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약간 귀찮게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식이야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림을 먼저 떠올려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구하래. 근데 이거 중선 하나 딱 그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요 중선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나 마찬가지 문제구나. PM이란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AM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PM이란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P는 돌아다니는 녀석인데 이 돌아다니는 녀석 중에 얘한테 제일 가까운 건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원의 중심에서 일자로 이어놓고 만나는 요점. 여기가 점 P일 때가 PM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요 길이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 다시 요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빼서 남는 길이를 생각하시면 되겠다고요. 그거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산수 작게 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석에 나와 있는 풀이가 저 파푸스 중선 정리를 이용한 거니까 저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그 모범 답안이라고 써있는 여기 칠판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범 답안이 바로 나오죠. 모범 답안이라고 써있는 거에 보시면 바로 중선 정리 이용해서 풀고 있어요. 옆에 그림도 예쁘게 잘 그려져 있죠. 요거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밑에 이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요 얘기 나오죠. 중선 정리를 이용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푼다고요. 점 P를 x, y라고 두고 주어진 식에다 다 때려 넣어서 푸는 거고 그래서 내려와서 보면 결국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필요한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도 풀어볼 수 있겠다입니다.